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죠.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땅땅땅 소리가 들리는 순간, 예, 정말 와, 그때 그 순간의 감동이라는 건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그 한 해 동안 이렇게 막 묵혀놨던 분노와 원한과 막 이런 그 슬픔과 고통의 그런 감정들이 한 방에 씻겨나가는 마치 씻근국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순간 이렇게 그 한 해 동안 막 이렇게 그 조국 장관 생각이 나면서 지금 그 순간을 조국 장관도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진짜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의 가족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것을 얻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는 그런 계기였어요. 그리고 아, 조국이 다시 부활하겠구나. 그리고 조국은 이겼어. 끝내 국민이 이겼어. 정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으면서 끝내 다시 살아났어. 그런 느낌이 드는 그 묘한 날이었어요. 묘한 카타르시스를 줬어요. 저렇게 저 검찰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과 정말 아나무인 인권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그 정말 이 언론과 자한당과 결탁한 진짜 저 야비한 전술들을 대놓고 하는 멈추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저 가족과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정말 거의 마치 신락 같은 희망을 공수처에서 받고 공수처에 진짜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든 거는 사실은 조국 장관부터 시작한 것이었으니까 정말 이 조국과 조국 가족들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네, 조국 장관이 어제 그랬죠. 오늘은 정말 눈물이 핑돌 만큼 기쁜 날이라고, 오늘 하루만은 기뻐하고 싶다고. 그 마음. 네. 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된다 하면서 세기를 박으셨죠. 네, 진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이 공수처법을 완성하는 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유치원 3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큰 힘과 칼을 휘둘고 대통령을 버금가는 마치 뭐 마왕처럼 군림했어요. 근데 끝내 졌어. 끝내 졌어요. 이명박이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끝내 노무현 대통령은 이겼듯이 끝내 졌어요. 저는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야말로 정말 윤석열이 정무감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나갈 타임이다. 앞으로 윤석열은 끌려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 끌려가는 방식이 오히려 이 윤석열을 이용했던 저 사람들, 더 이상 이제 윤석열을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카드로 교체되면서 윤석열은 정말 참혹하게 저들에 의해서 당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끌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석열이 정무감각이 있다면은 지금이 거의 마지막 남은 하나의 나갈 타임입니다. 근데 나올 것 같진 않네요. 봅시다. 네, 그리고 어저께는 되게 묘한 날이 뭐냐면 아침에 권은희안 때문에 막 이게 막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되게 긴장하고 있다가 또 추미애 장관의 이게 그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근데 인사청문회는 생각보다 되게 조용조용하게 끝나는 거예요. 조용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오히려 자한당도 뭐 몇 가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추미애 의원한테 친화적으로 잘 대해주는 거야. 네, 국감이라든가 청문회를 볼 때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 최고의 장점이 확 드러나는 시점이어서 진짜 청문회를 볼 때 이 자한당하고 이 국회의원들의 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필리버스터처럼. 근데 정말 법사위가 정수예요, 정수. 자한당은 저기 이은재 뭐 장재원 뭐 이런 애들 있지. 네, 여기는 진짜 어벤져스예요, 여러분. 백혜련, 이재정 의원 새로 왔죠. 이철이 뭐 송기원, 김종민, 정성호, 금태섭이 제일 딸리죠.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의 라인업이에요. 진짜 이번에도 추미애 장관한테 정말 이 검찰개혁에 필요한 것들,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진짜 질의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싹 다 국민들이 알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추미애 뒷조사라고 한 소문 알고 있냐? 윤석열이 거대 언론사들들 만나고 다니는 소문 들었냐? 법무부 장관 공성인 사이에
윤석열이 자기 라인 36명 특수통으로 싹 다 채운 거 알고 있냐. 정말, 진짜 어저께 만약에 검찰이나 윤석열이 이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걸 들으면은 거의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수준으로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움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거칠 것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이 저기 윤석열 해임할 거야? 막 이러면서 낚시성 질문하는데도 절대 낚이지 않아. 그건 지금 할 타임이 아닌데요. 네. 이제 추미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은 더는 칼을 휘두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휘두르긴 하겠지. 할 줄 아는 게 칼질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녹슨칼인 거죠. 언론이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 이제는 적어도 50% 이상의 국민, 60% 이상의 국민은 저 검찰이 뭔가 잘못됐다는 건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언론이 도와줘도 그거에 대한 이 반대 급부가 그거보다 더 세다라는 거, 이젠 더 세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 조절을 못한 거지, 예, 윤석열이. 네, 저는 이게 연말에 이 페트 법안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통과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문희상 의장이 결단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왔다고 봐요.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적절하게 경호권을 발동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참여정부 때도 4대 학법 얼마나 1년 동안 날렸어요. 근데 끝내 국회의장이 그걸 거부해가지고 결국 아무 통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문희상 의장이 욕먹을 거 각오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올해 하여튼 문희상 의장은 그 덕분에 정말 여복이 터졌죠. 여복이 터졌어. 모든 여자들이 볼 때마다 막 들이대. 너무 들이대. 본인 입장에서는 자해공갈단이겠지만 네, 보는 사람은 즐겁죠. 네, 그리고 이인영 대표하고 이해찬 당대표의 팀워크는 너무 빛났죠.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막판에 이제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 컨셉을 잘 잡고 4+1 협의체를 이렇게 끌고 와서 이 살라미 전술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통과시키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정말 속 터지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통과되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이인영 대표의 이 전략과 전술이 빌렸다고 해야 되나요? 예, 품성? 예,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 자한당에서 나경원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황교안은 병원에 누워 있었지, 선거법 통과할 때는 또 단식한다고 하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나경원 날려버렸지. 그러면서 이 자한당이 어떻게 보면은 합의체 협의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다 차단해버리고, 나경원의 현란한 이 현올림, 나경원의 정말 이 현란한 언론 플레이, 완전 삽질하면서 계속 조건 걸면서 한 해 만에 하면서 시간 끌고 이런 게 진짜 나경원 최고잖아요. 그러다가 얼굴 딱 쌩까고서는 언론 앞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민주당 비난하고, 그리고 협의 깨지면은 또 아니 해줄 건데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는 시간 끌고 하면서 막 이런 어그로 끄는 거는 진짜 나경원만한 애를 내가 본 적이 없거든. 나경원만한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어그로는 최고인데, 그 사람을 딱 끌어버리고 나니까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밖에는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석으로 어떤 협의체나 협상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는 완전히 이게 다 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한당이. 그러다 보니까 전략 전술면에서 다 뒤져버린 거지. 저는 황교안에 대한 책임론이 있지 않을까. 오늘 홍준표가 그 얘기했더라고. 당대표 의원직 사퇴한다고? 그냥 다들 한강으로 가라. 야, 한강으로 가. 네, 나도 그냥 한강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황교안은 친이계들한테 밀릴 것 같은데? 이제 선거철 닥치면? 네, 지금 최고의 욕을 먹고 있는 게 금태섭이죠. 지금 김태섭 기권 3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반대 보세요. 권은희, 김수민, 김사마, 김중로, 박주선, 신용현, 오신환, 유이동, 이태규, 이혜훈, 정운천, 정병국, 지상욱, 하태경. 얘네 다 바른미래당이거든. 반대한 애들. 그리고 기권한 2명, 이상돈이랑 김동철도 바른미래당 애들이에요. 금태섭이 딱 들어가 있네. 금태섭이 원래 안철수 따라가려다가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몸은 민주당에 있었지만 마음은 바른미래당이었어. 너무 이번에 커밍아웃을 보여줬네.
네. 그 다음에 의외로 찬성한 사람들을 보세요. 조배숙, 주승용. 반대한다고 설레발 그렇게 치면서 여론전 했는데 주승용 찬성했습니다, 여러분. 천정배, 공수처법 막 이렇게 했잖아? 찬성했어. 이용주, 심지어 발의까지 했어. 그 권은희만 재발의에 들어갔잖아. 이용주 찬성했어요. 김경진, 반대한다고 했는데 찬성했어요. 얘네 싹 다 호남 그쪽 이 사람들이잖아. 의원들이잖아요. 얼마나 호남 분들이 전화하고 항의했으면은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찬성 던진 거죠. 그만큼 여론이라는 게, 민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호남 분들, 그 유권자분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아, 그걸 정말 느낄 수 있었죠. 내년에 선거하려고 그러면은 반대 눌렀다 큰일 나는 거지. 이 바른미래당하고 같은, 이쪽 애들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박주선, 정운천, 이런 애들은, 권은희, 이런 애들은 아마 호남에 못 나가겠죠. 지역구를 옮기거나, 정계를 은퇴하거나, 그 방법이 아니면은 이 선택은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금태섭이 기권을 던진 거는, 이미 포기한 게 아닌가. 공천 받을 건 포기한 게 아닌가. 다른 데로 가거나, 안철수 따라가거나, 그런 쪽으로 마음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 청문회를 중지를 안 하는 거야. 이 본회의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랑 이렇게 마음이 급하죠.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거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정 의원이 이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막 궁시렁궁시렁 되니까는 그 법사위원장이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자꾸 회의 방해하냐고. 그러니까는 이재정 의원이 그다음부터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이제 데시벨이 올라갑니다. 의원장님 발언 안 주셨잖아요. 막 소리 지르니까는 이은재가 그걸 보고 있다가 같은 여자 의원으로서 정말 창피합니다. 그거 본인이 할 말이 아니죠. 내가 회의를 진행하겠다 그러면은 후보자는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국회법 56조. 그러니까 얘 진짜 법사위원장이 그 말을 듣자마자 뒤집어집니다. 왜냐 법전을 들고 이게 아는 척을 하니까 그걸 왜 몰라? 우리 의원 훨씬 전에 나는 법정에 들어와서 판사했어. 하면서 완전히 꼰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재정 의원이 거의 삐를 받아가지고 하는 쪽에는 핸드백을 딱 메고 한 손에는 그 법전을 들고서는 거의 랩을 합니다. 그렇게 법조 경력이 많으신 분이 56조를 왜 해석을 못하십니까? 명색이 법원에서 검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법대로 하시자는 법대로 하시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장지원이 질서유지권 발동 좀 해달라고. 네, 이재정 의원을 만약에 상대편 사람들이 봤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희경 보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